사업에는 상해죄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상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람의 몸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말을 하는데요. 그런데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낸다, 뭐 뼈를 부러뜨린다, 이런다라고 해가지고 다 상해죄에 해당을 하는 걸까요? 그렇진 않습니다. 대표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를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. 수술을 하면서 피해자한테 칼로 메스고 상해를 입히잖아요. 근데 그런 것도 당연히 처벌을 안 씁니다.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거죠. 또 격투를 하지 않습니까? 뭐 복싱, 뭐 요즘에는 뭐 UFC, 뭐 이런 것들 상대방이 다 나를 때리고 나도 때리는데 때리고 막 피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? 이런 것도 다 허용이 되는 상해고 이것도 역시 처벌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판례 역시 격투 종목의 대련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. 내용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. 네, 사실관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평소에도 이 주짓수 도장을 함께 다니면서 여러 차례 대련을 하던 사이였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던 날 서로 대련을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마라 업어치기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을 했습니다. 마라 업어치기. 뭐 예. 어떻게 말하세요? 말아서. 네. 말아서 업어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앞뒤 경위상으로는 이 기술을 사용하기 직전 상황이 뭐 예를 들면 이랬다고 해요.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밭다리 기술을 사용하니까 이거를 다시 되받아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. 자,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제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탈구되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. 검사가 이에 대해서 이제 고소 사건으로 접수를 해서 수사를 했고 상해의 고의가 인정이 된다. 즉 가해자가 이 기술을 사용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해를 입혀도 좋다라는 생각하에 이 기술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상해죄가 된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고 1심에서는 상해죄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가해자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게 됩니다. 징역이 나왔어요? 예. 네. 실형으로요? 네. 근데 이 당연히 이제 피고인이 항소를 했죠. 가해자 쪽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조금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. 이 격투 종목의 대련 행위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서로 공격과 방어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 역시 대련 상황에서는 내가 이 기술을 이 타이밍에 이 동작에 맞춰서 써야겠다라고 해서 의식하고 쓰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자신이 익힌 기술의 정도에 따라서 순간적이고 반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해자가 사용한 마라 업어치기라는 기술이 주짓수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 정식 기술에 해당하고 그리고 좀 세부 내용에 보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보다 주짓수 수련을 몇 년 더 한 사람입니다. 대신에 이제 가해자가 좀 덩치가 조금 더 큰 사람이었고요. 그리고 둘 사이가 계속 대련을 몇 번에 걸쳐서 하면서 같이 주짓수 도장에서 원만하게 지내온 사이라는 점에서 굳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야 할 감정적인 동기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 미필적으로도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대신에 피해자가 이 사실관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.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 기술 중에서 마라 업어치기 기술은 자기한테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사전에 요청을 했습니다.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할 때 상대방이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었다. 가해자한테는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 굉장히 섣불리 기술을 사용하는 바람에 과실이 있으니 그 상해에 대한 과실치상의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해서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되 과실치상죄를 인정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안입니다. 마라 업어치기가 엄청 위험한 기술인가 봐요. 그러니까 이 피해자도 이것만은 가급적 하지 말아달라라고 따로 요청을 할 정도면.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가 마라 업어치기라는 기술을 특별히 지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표현이 그렇게 써있긴 합니다만 주짓수 종목이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타격 기술이 있는가 하면
뭐 그라운딩 기술이라고 해서 이 마라 업어치기는 사실은 유도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해요. 그러니까 타격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표현처럼 상대방을 들쳐매고 어딘가에 이제 집어 던지는 동작 중에 하나겠죠. 그러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짓수 동작 과정에서 이 유도 기술로 뭔가 자기가 기술을 걸리게 되면 뭔가 부상의 위험이 있다라는 아마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. 마라 업어치기 기술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한 부분,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더 그럴 부각이 수도 되지 있겠네요. 않았을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상해다. 그렇죠. 그래서 아마 고의성이 인정이 되지 그럴 수 않았을까.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써놓은 부분이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 순간적이고 반사적으로 기술을 사용한다는 그거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가해자는 주짓수를 배우기 전에 유도를 먼저 수련했던 사람이라고 해요. 그래서 타격기보다는 이 유도 기술에 더 익숙한 사람이고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대련 과정에서 그 동작의 순서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밧다리 기술을 사용하면 그 밧다리 기술을 이런 걸 되치기라고 하는데, 되치기 위한 기술을 보통 순간적으로 사용을 할 한다고 수밖에 합니다. 없죠. 반사적으로 동작이 나간다고 해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반사적으로 동작이 나가는 그 짧은 순간에 이 기술 쓰지 말아달라고 했으니까 나는 안 써야지라는 이성적 판단을 해서 멈출 수 있었겠냐. 그렇죠. 이런 부분들이 뭐 어느 정도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운동 막 무슨 운동 배웠거든요.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되면 저 스스로 낙법을 해버려요. 낙법이구나. 네, 낙법. 공격을 하는 거예요. 네, 낙법을 하죠. 축구할 때 이래서 이렇게 밀려 넘어지면 바로 낙법을 하는 거예요. 나도 모르게 체내화돼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격투기 대련 과정에서, 격투기 워낙에 사실 위험한 운동이니까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을 텐데요.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점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